장서정의 서정적인 낭독회.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장서정입니다. 길거리에서 이 조그만 책을 열어본 후 겨우 그 처음 몇 줄을 읽다 말고는 다시 접어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마침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신없이 읽기 위하여 나의 방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던 그날 저녁으로 나는 되돌아가고 싶다. 장그르니에의 에세이 섬에 붙인 알베르 까미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아무런 해안도 없이 부러워한다. 오늘 처음으로 이 섬을 열어보게 되는 저 남모르는 젊은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나 읽다만 좋은 책을 읽기 위해 하의를 신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작은 기억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까미의 서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인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2015년 9월쯤이었어요. 파리를 다녀온 직후 밀란 쿤테라의 무의미의 축제를 펼쳐들기 전 느꼈던 그 두근두근거림. 책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느꼈던 기쁨과 희열. 아마도 까미와 같지 않았을까요? 처음으로 무의미의 축제를 열어보게 될 그 누군가를 저 역시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오늘은 밀란 쿤테라의 무의미의 축제와 함께합니다. 무의미의 축제, 밀란 쿤데라. 그 순간 다리델로는 라몽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미 나이든 얼굴, 하지만 여전히 잘생기고 슬픔이 어린, 그래서 더 매력적이게 된 얼굴. 그는 슬픔에 잠긴 이 잘생긴 남자에게 곧 생일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기 전에 떠올랐던 아이디어,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기념하는 이중 축하 파티, 그 멋진 아이디어가 다시 기억났다. 라몽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그는 아주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암이라네요 했다. 라몽은 뭐라고 더듬거리다가 서툴지만 따뜻하게 다르델로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도 치료하면 되죠.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그보다 내 칵테일 파티나 더 신경 써줘요. 살아야지요. 다르델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인사의 표시로 손을 들어 올렸는데 거의 수줍기까지 한 이 조그만 몸짓에는 뜻밖의 사람의 마음을 끄는 데가 있었고 라몽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런데 착각이야. 사과를 하는 건 자기 잘못이라고 밝히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 잘못이라고 밝힌다는 건 상대방이 너한테
계속 욕을 퍼붓고 내가 죽을 때까지 만천하에 너를 고발하라고 부추기는 거야. 이게 바로 먼저 사과하는 것의 치명적인 결과야. 맞아. 사과하지 말아야 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모두 빠짐없이, 쓸데없이, 지나치게, 괜히 서로 사과하는 세상, 사과로 서로를 뒤덮어버리는 세상이 더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어쩜 그렇게 슬픈 목소리로 하냐? 알랭이 놀라워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학업을 마친 후 자신의 독창성이나 생각, 재능이 아니라 다만 지능, 즉 산술적으로 측량 가능한 능력, 각 개인들에게서 오로지 양쪽으로만 구분되는, 어떤 이는 더 있고 어떤 이는 덜 있는, 알랭은 더 가지고 있는 편인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리하여 월급을 많이 받았으며 때때로 아르마냐크 브랜드를 살 수 있었다. 며칠 전에 그는 한 아르마냐크 브랜디 라벨에서 제조 연도가 자신이 태어난 해와 같은 것을 보고는 한 병을 샀다. 그때 그는 자기 생일에 그 술병을 따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영예를 시에 바치는 겸허한 숭배로 인해 절대 단 한 구절도 쓰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던 저 위대한 시인의 영예를 기려야겠다고 작정했다. 저 사람들 좀 봐라. 한 번 봐.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 적어도 절반이 못생겼지. 못생겼다는 것, 그것도 역시 인간의 권리에 속하나? 그리고 한평생 짐처럼 추함을 짊어지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너는 아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 성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 눈 색깔도, 내가 태어난 시대도, 내 나라도, 내 어머니도. 중요한 건 뭐든 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란 그저 아무 쓸데없는 것들에만 관련되어 있어. 그걸 얻겠다고 발버둥 치거나 거창한 인권 선언문 같은 걸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심지어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는 곳에도, 그러니까 공포 속에도, 참혹한 전투 속에도, 최악의 불행 속에도 말이에요. 그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려면, 그리고 그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기 이 공원에 우리 앞에 무의미는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무구하게,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름답게요. 바로 당신 입으로 완벽한,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공연, 이유도 모른 채 까르르 웃는 아이들,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들이마셔봐요, 다르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의미를 들이마셔봐요. 그것은 지혜의 열쇠이고
좋은 기분의 열쇠이며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정성을 다하듯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어떤 모습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나를 매만지며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요즘 세상, 나다운 유일함이야말로 내 존재의 의미가 아닐까요? 파리를 추억하게 되는 시간, 탐스럽던 꽃들이 바람에 흩어지는 봄날, 강서정이었습니다.